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일단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구청장이 탄생한 거를 축하드리고요. 예, 축하드리고요.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56.52%를 얻으면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39.37% 얻은 김태우 후보를 이제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정확하게 17.15%포인트, 그리고 표차는 41,573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11시 좀 넘어가지고 사실상 당선 확정이 됐어요. 근데 빨리 좀 요즘은 이제 또 이제 전자개표를 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기계를 쓰니까 빨리 되는데 요게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박빙이면은 현장에 있던 이제 감시원 뭐 아니면은 이제 참관인들이 이제 이 무효표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한 표, 두 표가 아쉬울 때는 그렇죠. 이거 이제 여기 도장이 좀 희미하게 찍혔거나 그래서 이게 무효표로 분류가 되면은 이게 우리 표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가지고 이게 무효표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막 이렇게 논쟁하는 거랑 그렇죠.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10시 반 넘어서 다 쳤을때요. 김태우 후보 측 그 참관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다 기가 좀 빠졌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최종 투표율도 48.7%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는 22.64%로 역대 최고를 찍었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이 강서구가 51.7%였어요. 네. 근데 48.7%니까 정확하게 3%포인트 차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년에는 휴일이었고요. 그렇죠. 이번에 휴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가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관외, 그러니까 내 네. 직장이나 이런 데서 가까운 데서도 아무데나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강서구에서만 관내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더 높았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열기가 더 그렇죠. 높았을 뭐 수도 있다.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하면 조금 다소 떨어지긴 예. 하지만 사실은 그 배경이나 상황, 환경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는 제가 거죠. 어제 그래서 뭐 뉴스도 보고 여러 개 봤는데 어제 오후 6시에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소에서 길게 줄 늘어선 그 직장인들을 보면서 이거 선거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 투표율만 5%포인트가 올랐어요. 상당히 그래서 높았어요. 굉장히 이제 응징 투표하러 나왔구나 이런 거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진교훈 후보자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2026년까지 강서구청을 맡게 됐는데요. 진 후보자의 당선 소감, 또 김태우 후보도 사실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을 했죠.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예, 진교훈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이고 경찰대 졸업한 뒤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고 뭐 등촌동에서 뭐 20년, 10몇 년을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쪽 지역에 이제 일종의 토박이처럼 오래 살았다고 하고요. 당선이 확실시되는 어젯밤 11시 반쯤에 선거 캠프를 찾아서 상식의 승리이자 원칙의 승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우 후보는 조금 이제 힘이 빠진 거를 목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제가 어저께 국민의힘 쪽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까지도 진짜로 승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동별로 이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의 표가 많이 나온 동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걸 보고 이게 보수가 결집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당 지도부에도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없는 걸 보면 어쨌든 그래서 어제 그 김태우 후보의 그러니까 개표하는데 거기에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부는 이미 판단을 하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제가 알기로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계속 돌려봤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요 정도 차이 나는 거를 이미 받아봤다고 여연에서. 예.
여야 지도부도 이제 보궐선거 입장 내놨는데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여기에 결과에 안주하기보단 스스로 더 혁신하고 더 국민들께 다가가는 노력이 더 필요한다.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은 오전 8시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네. 그래서 길게 걸리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짧게 하고 끝났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뭐 나눴냐 이런 게 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일단 김기현 대표가 나와가지고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분골쇄신하겠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큰 차이로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총선을 앞두고 큰 차이로 패배를 하면은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각의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그리고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제 입장문 냈잖아요. 예, 이제 어제 밤에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냈는데요.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그리고 더 겸허히 민심을 받아들이겠다.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집권당이던 민주당의 안일했음과 더 치열하지 못했음과 여전히 부족함을 다시 한번 성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겸손 모드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분위기를 좀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만하고 독주하는 정권 그리고 성찰이 없는 정권에 대해서 좀 철퇴를 가니까 우리는 더 겸손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조금 여기에 좀 강하게 담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니까 입장문에서 내부 결속 다지는 그런 문장들도 있더라고요. 뭐 예, 예. 우리 안의 작은 차이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주 얘기를 했죠. 자주 지금 예.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내부를 좀 결속시키겠다 이런 음. 모양도 보여지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쉽지 않다. 예. 뭐 패배를 예견하는 뭐 예측이 좀 많기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더라도 젖잘싸가 될 수 있느냐 얼마나 지냐 어떻게 지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사실 결과가 17.15%포인트면 상당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큰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때 2021년에 오세훈 시장 후보랑 이제 송영길 후보랑 이게 나왔잖아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14%포인트를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더 이제 14%를 얻었고 지난 선거에서는 지난해 김태우 후보가 민주당의 김승현 후보보다 2.5%포인트를 더 얻었는데 네. 이번에 17%포인트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긴 거잖아요. 그럼 최대 많이 얻었을 때보다 14, 17 합치면은 거의 30%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이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비등했던 때였잖아요. 그때 서울시장 그렇죠. 보궐선거 네. 막 이때 있을 때가 그게 뭐 집값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비등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도층이 이렇게 스윙보터로 왔다 갔다 출렁이는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를 이제 양당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데까지는 사실은 이제 애시당초 명분 없는 출마도 있었지만은 당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너무 잘못 짰다. 이를테면은 총출동 뭐 이런 전략인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자세를 낮추고 김태우 후보가 사과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좀 화난 사람들을 달래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층에서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도저히 민주당은 못 찍겠는데 김태우도 못 찍겠다. 그런 사람들을 좀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강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인증샷 찍고 뭐 이게 왜냐면 총동원령이 내려지니까 이게 오히려 굉장히 반감을 불렀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언급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18% 예, 포인트. 그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그게 18%포인트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그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는 그 이준석 유튜브 대표가 채널에. 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출연을 하는데 네. 저랑 장성철 소장이랑 이준석 대표랑 셋이서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18% 그리고 장성철 소장이 14.5% 그리고 제가 8%라고 8%요? 얘기를 예. 아. 근데 그때는
이렇게 못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실망입니다. 국민의힘 정말. 아, 실망 대실망. 야, 그럼 내기에 지신 거네요. 그래서 내일 지금 회식 그 전원 그 제작진 전원에게 제가 회식 쏘는 걸로 지금. 아, 출연자인데 아, 예, 회식을. 예, 저희도 돈은 안 주고 출연료는 안 주고 왜 회식비만 뜯어가는지. 아, 예. 저희도 뭔가 내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좀 드는데요. 네. 예. 근데 오늘 들어오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제 보궐선거 패배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제 임명직 당직자 전원 일괄 사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어요. 예,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건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고민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임명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출직들은 사퇴를 안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선출직이라는 거는 김기현 대표 그쵸. 본인 그리고 최고위원들 뭐 이를테면 김병민, 조수진, 장해찬 등등 여기는 그러면 사퇴 안 하고 임명직이라고 하면 뭐 이철규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자르고 교체하고 본인들은 이제 남는다는 거냐? 이게 그러면 쇄신이냐? 이미 당에서도 약간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때요? 뭐 주도권을 쥐고 갈 동력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선거를 지휘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체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뒀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친명들의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권 심판론은 이제 더더욱 이제 거세질 것 같은데 비명 쪽에서는 지금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조응천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퇴를 이제 국민의힘 맞았는데 거기가 못한 거지 우리도 쇄신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뜻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를 쳐내지 마. 뭐 이런 거가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다른 목소리, 좀 우리도 긴장해야 되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아주 짧게 입장을 냈어요. 예, 이렇게 짧게 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이게 지금 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게 갔다. 실제로 뭐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게 큰 차이가 안 나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에 그게에서 오차범위내 플러스 마이너스 3.1 뭐 요 정도 차이에서 지금 지지율 득표가 나왔으니까 네. 그런 책임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명 철회가 아니라 그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오전에 지명 철회를 대통령실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여당 건의 수용해서 임명 절차 안 밟을 것 같다고 김해 예.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명 철회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명을. 청문회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그쵸. 대통령이 강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임명을 하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사실상 이제 김행 후보자가 오늘 오후에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예. 정리가 되겠네요.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어요. 이제 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거죠, 그러면. 예. 참 검찰 바쁘구나 막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더라고요. 예,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이제 불구속을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2014년부터 4월부터 예전에 이제 한국식품개발원 있던 그 부지 그 네. 백현동 개발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김인섭 씨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2006년 당시 네. 선거에서 그래서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아예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갔으면은 1,000억 원 정도의 확정적인 이익이 있는데 아예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 1,0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병 설치 승인 등등등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묵인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이거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제 권익위가 이제 이거를 이제 대검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대검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수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건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뭐 옹호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그 압수수색이 뭐 360차례냐 뭐 이런 거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검찰에.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식당에 요거와 관련된 식당이 한 100차례 정도 이제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이 의혹은 그 앞서서 이제 공공수사부가 작년 9월에 법인카드와 관련해 김 씨의 수행을 담당했던 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이제 기소를 했고, 그래서 이미 징역 8년과 집행유예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받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유죄가 사실 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알았다라고 만약에 검찰이 하고 이게 유죄가 날 경우에는 좀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이면 뭐 선거에 출마를 그렇죠. 못 한다든지 뭐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오전에 속보를 보면 검찰 압수수색 속보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어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민주당 소속 연구위원, 인터넷 언론 기자가 대상이었죠. 예, 이제 그 리포 액트를 운영하는 전 한겨레 출신의 이제 뭐 허모 기자, 네. 뭐 워낙 다 이름이 알려져서 허모라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최아무개 보좌관의 주거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고, 그리고 그 허 기자의 주거지 이제를 압수수색한 건데 네. 이거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김만배 씨랑 그 이제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그 커피를 타줬네 아니었네 뭐 이런 네. 논란들이 누가 있었잖아요. 커피를 예, 예. 타줬냐. 네. 그 앞서서 이미 JTBC가 관련해서 조금 뭐 남욱 씨의 발언으로 검찰반 발언으로 이제 보도를 했고 그거를 약간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이제 허 기자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우영 이제 브로커죠. 조우영 씨의 사촌형이 이모 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네. 최재경이 사실상 요 커피를 사준 거를 확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최재경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김병욱 의원의 최아무개 보좌관이 였는데 이거를 최재경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검찰은 조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이제 그 여기 허 기자나 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보였다. 단순 오보였다. 뭐 이런 좀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야권 친화적인 그 언론하고 결탁해가지고 이거를 최재경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이렇게 여론 대선 조작을 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요거를 그냥 치고 들어갔다. 그래서 김만배 신학님 그 대선 뭐 여론 조작하고 같은 맥락선상에 있다. 같은 예. 연결선상에서 이걸 보고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 요거가 좀 주목할 점은 어쨌든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이제 여기에 엮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대선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마디로 여론 조작을 하고 이 전체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데 개입을 했다. 이렇게 좀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 보좌관이 이제 기자랑 이제 뭔가 공모를 해서 검찰 간부인 척 뭔가 조작한 녹취록을 만들어서 이제 보도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요게 최재경 중수부장의 목소리가 아닌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보좌관과 그 조우영 씨의 사촌낸 이모 씨하고 대화를 한 거는 맞기 때문에 이거의 의도성 그리고 사전에 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척 할 테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십시오 뭐 이런 뭐 문자라나 뭐 전화 통화가 있는지 이거를 밝혀내는 게 이제 검찰의 과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관건은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 이 보도 의혹에서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겨냥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그렇죠. 타깃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 그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예.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답변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거 예. 영상 잠깐만 보고 올까요? 우선 얼른 제가 좀 확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시중에 소문이 파다해요. 장관님께 정말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구사해서 비난을 했다. 있습니까? 실체합니까? 아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뭐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들을 뭐 여러분들의 아니 그냥 의견을 잘 일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국무회의가 됐든 무슨 R&D 예산 관련 회의가 됐든 경제 관련한 회의가 됐든 이런 때는 무슨 말이든 다 저도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다 해봤으니까 아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싶을 만큼 거친 언어로 장관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과학기술계에 파다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잘 근데 그게 경청했습니다. 하여튼 거칠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건 뭐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 설명드리면은 이제 R&D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있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회의석상에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쌍욕을 들었다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소문이 좀 소문이 돌았죠. 있었어요. 네. 그게 그리고 그거가 이제 거친 언어를 들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잘 경청했다. 그래서 그거를 들었다라는 거를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 이제 말을 빙빙빙 돌리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R&D 카르텔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지적한 다음에 삭감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종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R&D 카르텔 발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막 논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은 네. 정확하게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R&D 카르텔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 했어요.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가 카르텔 아닌가?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개석상에서 이권 카르텔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 두 가지가 이제 결부가 된 건데 정확하게는 그게 뭐 말은 안 했다. 그러니까 R&D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안 했지만은 그거를 네. 시사하는 발언은 이제 공개적으로 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의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